10회 아비담마 강좌 제7회 아비담마 종합해설 6장의 물질을 다루겠습니다. 6장을 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아비담마 종합해설에 나오는 9장 전체를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장은 마음, 2장은 마음부스, 3장은 일반적인 항목, 4장은 인식과정, 위티, 5장은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 위티 묻다, 6장이 오늘 공부한 물질, 루파입니다. 7장은 범주, 8장은 조건, 빠짜야, 마지막 9장이 깜마타나, 명상 주제입니다. 이렇게 아비담마 종합 해설은 1장에서 9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의 마음, 2장의 마음부스, 3장의 일반적인 항복은 마음의 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의 인식과정과 5장의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은 마음의 역학관계를 다루고 있고, 이것을 오온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6장의 물질이 색수상행식일 때 그 색을 말하고, 2장의 마음부스는 수상행입니다. 느낌과 인식과 의지작용. 그리고 1장의 마음이 바로 식입니다.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을 주로 다루는 것이 아비담마 종합해설이고, 그것이 바로 아비담마죠. 이 오온이라는 것은 소위 나라고 할 때 그 나를 해체해서 그 하나하나가 실체적인 자아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 하나하나로 구성된, 다른 말로 말해서 만들어진 오온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실체적 자아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비담마고, 그것이 바로 붓다의 법입니다. 이것을 사성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사성제라는 것은 고집멸도인데 5가지 온, 무더기에 집착하는 것, 오취온입니다.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 다른 말로 우리의 온, 그것이 바로 고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고통의 원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 8장의 조건이 바로 연기를 다루고 있고, 이 고집멸도의 그 집이라는 것이 일어남, 연기란 뜻도 있고, 그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 즉 가래란 뜻도 있습니다. 딴하. 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은 가래나 딴하, 집착, 우빠다나, 다른 말로는 욕망, 까마나 라가, 이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죠.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고집할 때 집의 진리가 되어집니다. 6장에서는 물질을 다루고 후반부에 열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열반이 바로 고집멸도할 때 멸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주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다루고 있는데, 이 사마타 위파사나로 수행하는 것이 8정도 수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집멸도할 때 그 도, 8정도의 그 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아비담마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나라고 생각하는 오온, 그것을 사성제에 맞춰서 그 오온이라는 것이, 즉 고의 진리인데, 그 고라는 것이 가래라는 원인을 기반으로 해서 생기고, 이 가래를 없애는 그게 일반이고, 방법, 그것이 바로 8정도 도입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라는 것은 이 사성제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전체를
육작의 물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 6의 1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28가지 물질 현상을 빼도 괜찮습니다. 물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28가지 물질은 구체적인 물질이 있고 18가지, 추상적인 물질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물질은 첫 번째 근본 물질 4대라고 말합니다. 지수화풍, 땅 요소, 바타위 다뚜, 물 요소, 아포 다뚜, 불 요소, 떼조 다뚜, 바람 요소, 와유 다뚜. 이렇게 4가지 지수화풍, 이것이 구체적인 물질의 첫 번째 근본 물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있는 그 물질을 말을 하는데, 물론 1번의 근본 물질 4대도 우리 몸에 색수상 행식할 때 그 색을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색은 르바입니다. 이 색은 물질이고 나머지 수상행식, 이것은 바로 정신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이 물질인데, 이 물질의 첫 번째가 근본 물질 4대이고 두 번째가 우리의 감각기관이에요. 그것을 바로 감성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이 바로 물질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현상을 물질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물질이 안, 이비, 설, 신, 이렇게 5가지 물질적인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안, 이비, 설, 신, 의, 이때 의는 마음의 감각 기관입니다. 그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물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의를 뺀 안이비, 설, 신, 요 5가지가 바로 감성의 물질로 구성된 감각기관입니다. 이 감각기관이 기본적으로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각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대상의 물질입니다. 눈은 형색을 대상으로 하고, 귀는 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는 냄새를 대상으로 하고, 혀는 맛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감촉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감촉이라는 것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땅하고 불하고 바람. 여기에 수는 빠집니다. 지수화풍할 때 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 성, 향, 미, 촉할 때 그 촉은 구체적인 물질에서 다루어서 이 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은 5가지인데 감각 대상, 이 감각 대상은 4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감촉이 3가지 요소들 지하고 수는 빠지고 화풍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는 빠지게 됩니다. 4번째는 성의 현상. 이때 현상은 비크보디가 phenomenon 하게 되면 단수고, phenomena 이렇게 쓰게 되면 복수가 되어집니다. 현상 혹은 현상들인데, 그러니까 여성의 물질이 있고 14번에, 그리고 15번에 남성의 물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의 물질이 여성, 남성 2가지가 있다. 이것도 물질로 다루는 겁니다. 이게 4번째고, 5번째는 그 유명한 심장의 물질입니다.
이 심장 물질이 바로 심장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다야 와투. 하다야가 심장이란 뜻이고 와투가 토대란 뜻입니다. 이 심장 토대에서 아니비설신 의 할 때 그 의, 만호가 바로 이 육체적인 기반을 가지고 작용합니다. 그게 바로 심장 물질이고, 다음에 6번째는 생명의 물질인데 그 생명의 물질이 바로 생명 기능입니다. 지위딘들이야. 이게 6번째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물질 마지막에 바로 음식입니다. 아하라. 이 음식의 물질이 바로 18번째입니다. 이렇게 근본 물질 4가지, 감성의 물질 5가지, 대상의 물질, 성의 물질, 여성, 남성 2가지, 심장 물질, 심장 토대 1가지, 생명의 물질, 생명 기능 1가지, 음식의 현상, 음식의 물질, 음식 1가지, 이렇게 해서 18가지가 구체적인 물질이 됩니다. 나머지 10가지는 추상적인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그 물질을 제한하는 물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허공입니다. 아까사. 이 허공의 요소가 추상적인 물질 첫 번째고 전체를 볼 때는 8번째입니다. 한 가지. 9번째는 전달하는 물질인데 이 전달하는 물질이 2가지가 있습니다. 몸의 암시하고 말의 암시. 이 2가지가 바로 전달 물질이고, 10번째는 변화하는 물질인데 이 변화하는 물질이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이 적합함은 2가지 위에는 암시, 그 암시가 플러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10번째고 11번째는 특성의 물질입니다. 물질의 특성, 라카나. 그러니까 생성하고 물질이라는 것은 생성해서 상속하다가 산따띠, 그 다음에 쇠퇴하죠. 그것이 다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성, 상속, 쇠퇴, 무상, 이 4가지가 바로 물질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상적인 물질은 제한하는 물질 1가지 허공, 전달하는 현상 2가지 몸의 암시와 말의 암시, 변화하는 현상 3가지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그리고 특성의 물질 4가지 생성, 상속, 쇠퇴, 무상,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되어집니다. 이같이 구체적인 물질 18가지에다가 추상적인 물질 10가지가 돼서 전체적으로 28가지 물질의 현상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루빠입니다. 색수상 형식할 때 그 색을 말합니다. 4대 마하부따인데 마하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이 부따라는 것은 된이란 뜻이에요. 큰 것으로 된 근본 물질 4대를 말합니다. 1에서 4번까지 4대에서 파생된 물질 우빠다야가 파생이란 뜻입니다. 루빠가 물질이고 그게 5번에서 28번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이라는 것은 4대와 4대에서 파생된 물질, 그러니까 4대 4가지에다가 4대에서 파생된 물질 14가지,
이렇게 해서 28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8가지 물질은 11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타입이 11가지란 얘기입니다. 처음 7가지 부류는 구체적인 물질, 이 구체적인 물질을 니판나 루파라고 합니다. 니판나라는 것은 구체적인 concrete 라는 뜻이고, 이 루파가 바로 matter 아니면 material,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1번에서 18번째까지이고 나머지 4가지 부류는 추상적인, 여기 니판나에 R을 붙인 것은 부정을 나타냅니다. 추상적인 abstract, 루파, matter, 물질, material, 이게 19번에서 28번까지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물질 18가지에다가 추상적인 물질 10가지를 합하게 되니까 28가지 물질의 종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물질이라고만 하지 않고 물질을 28가지로 이렇게 세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해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분하거나 해체하는 것은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할 때 나라는 것은 바로 온인데, 온은 주지하다시피 색, 수상, 행식인데 이 색이 바로 물질이죠. 이 물질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be made. 여기서 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색, 수상, 행식, 이른바 온으로 만들어진 납니다. 이것도 만들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이런 크게는 5가지 덩어리로. 색, 수상, 행식. 작게 따지게 되면 실제로 많습니다. 물질은 28가지로 세분될 수 있고 해체될 수 있고, 마음은 89가지 내지 121가지로 세분 내지는 해체됩니다. 이 세분 내지는 해체하는 이유는 나라는 것이 이러한 작은 것들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는 실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실체가 바로 아라고 하는 거죠. 아, 자, 아따. 그래서 붓다의 법이, 그리고 붓다만의 법이, 다른 어떠한 사람도 이런 법은 설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법을 발견하고 설했다면 그분도 붓다와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다른 어떠한 분도 이 무아의 진리를 설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무아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그러한 분들은 붓다의 제자밖에는 없어요. 붓다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50% 이상이 이 무아의 진리를 모르고 실체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위대한 불교 학자들까지도 많은 부분이 이쪽 실체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현상을 우리가 요즘도 보게 됩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 2600년 정도 이런 실체 쪽으로 기울어진 그러한 논사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비담마에서
통찰해야 되는 그 통찰의 지혜는 뭐냐면 이렇게 나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물질과 정신인데 물질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실제로 여러 가지 인연,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연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지는 것이 변하면서 우리가 나라는 것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변한다는 것은 물질과 정신이 함께 변하는 것이죠. 물론 정신은 물질보다도 더 빠르고 그리고 더 많이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인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예요.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물질은 18가지라고 했습니다. 부류로는 1번에서 7번까지 부류, 7가지 부류가 된다고 했습니다. 빨려로는 니판나 루빠라고 말합니다. 니판나는 구체적인, 루빠가 물질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가 부따루빠, 4대를 말합니다. 근본 물질. 그게 바로 지수화풍할 때 4가지입니다. 이 지계, 땅의 요소는 빠타위, 이게 바로 땅이란 뜻이고 흙, 다뚜가 요소입니다. element, 땅의 요소. 그 다음 물의 요소는 아뽀, 이게 바로 수이고 다뚜가 요소입니다. 수계. 때조는 불이란 뜻이고 다뚜가 요소입니다. 그래서 불의 요소 화계. 그 다음에 와요, 바람이란 뜻이고 다뚜는 요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풍계. 이같이 우리 몸은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지수화풍, 땅이나 흙, 흙하고 물하고 불하고 바람,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지라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단단함을 말하는 것. 단단함이라는 것은 단단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연한 것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강도와 비슷한 것이고, 이 물이라는 것은 응집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응집시키는 요소로서 쓰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일종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도 때조 화이고 차가운 것도 화입니다. 왜냐하면 뜨겁다 차갑다라는 것은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우리가 뜨겁다고 할 때는 반드시 차가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갑다고 할 때는 뜨거운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불의 요소는 지금 말로는 온도, temperature, 온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부는 바람, 그거보다는 움직임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함, 응집, 온도, 그리고 movement, 움직임, 이런 것들로 우리의 몸이 구성되어 있다. 불교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그리고 마음, 그것을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밖에 있는 물질도 물론 이것에 준해서 설명이 되어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이루고 있는 이런 물질들이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나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실체 없음의 그러한 오온의 상속으로 나라는 것이 유지되고 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의 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성의 물질인데 빠사다 루빠입니다. 이 감성의 물질이 우리가 눈에 감성할 때 이것이 바로 감각 기관을 이루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라고 할 때는 실제적으로는 눈이라는 어떤 그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눈에 있는 그 감성의 물질, 그것을 말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민감한 물질이죠. sensitive matter예요. 민감한 그 물질, 이것이 작용해야 그것이 외부의 대상을 알게 되고 그 외부의 대상을 이것이 1차적으로 알아차리면 이것은 안입이설신의 할 때 그의 만호로 다 들어가서 그 중앙처리 장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자료들이 처리가 돼야 그때는 우리가 바깥 대상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가 짜쿠 빠사다. 짜쿠는 눈이고 빠사다가 물질의 눈의 감성.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눈이에요. 여섯 번째는 소따 빠사다. 소따가 귀고 빠사다가 감성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가나 빠사다. 가나라는 것은 코이고 빠사다는 감성입니다. 여덟 번째는 주하 빠사다. 혀의 감성입니다. 이 혀의 감성이 바로 혀라고 우리가 거칠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까야 빠사다. 이 까야라는 것은 몸입니다. 그 다음에 빠사다가 감성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감각기관들도 감성의 물질, 그러니까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감성의 물질입니다. 세 번째는 고짜라. 이 고짜라가 원래는 대상이란 뜻도 있고 영역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상이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아람마나. 눈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르바, 색입니다. 형색. 이것도 물질이고, 귀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쌌다. 쌌다는 소리입니다. 코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간다. 냄새이고 향. 혀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라사, 맛입니다. 이렇게 색, 성, 향, 미. 이게 바로 대상의 물질인데 촉이라는 것이 바로 포따빠인데 이 촉이라는 것은 지, 화, 풍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에 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 화, 풍을 응집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촉이라는 것은 촉의 물질은 지화풍을 말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지수화풍의 그 지화풍이어서 이 촉은 여기에 요소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와 루빠. 이 바와가 여기서는 존재란 뜻이 아니라 성이란 뜻이 됩니다. 루빠는 물질이고 14번째는 이티바와 이티가 여성이란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여이고 바와가 성이니까 여성이란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물질을 물질로 받고 15번째는 뿜바와 이 뿜바와가 남성의 물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은 그러니까 물질로도 구별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아비담마의 관점입니다. 다섯 번째 큰 부류는 하다야 루빠. 심장의 물질입니다. 이 심장의 물질이 16번째 하다야 와투이고
이 심장의 물질에 기반해서 작용하는 그것이 바로 즉 심장을 토대로 하는 마음의 기관, 그게 바로 만호입니다. 만호는 아니비설신 의에 해당됩니다. 의가 바로 마음이죠. 아비담마에서 그리고 붓다의 법에서는 마음도 하나의 감각기관으로 들어갔는데 이 마음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산스크리트로는 뭐라고 하냐면 마나스라고 그래요. 소위 말라식 할 때 그 말라식을 바로 마나스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큰 부류는 생명의 물질입니다. 지위타 루파. 지위타가 생명이란 뜻이고 루파가 물질이란 뜻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 기능인데 여기는 물질적인 생명 기능을 말합니다. 이 정신적인 생명 기능은 마음 부스에 나오는 그 생명 기능입니다. 몇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그 생명 기능은 정신적인 생명 기능이고 이 물질의 생명 기능은 그러니까 물질적인 생명 기능입니다. 지위틴들이야. 이 지위타가 물질이고 인드리아 이게 바로 펑션, 기능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지위타 할 때 A하고 인드리 할 때 I가 만나면 어떻게 연성이 되냐면 I로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지위타 틴드리아가 지위틴드리아 이렇게 연성되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큰 번호로 일곱 번째가 아하라 루파인데 아하라가 음식이고 영양소, 루파가 물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18번째 오자입니다. 이 오는 자체가 장음이고 자 할 때 A자 위에 바를 그어서 장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자 이게 바로 영양소가 되어집니다. nutriment. 이 영양소가 바로 18번째. 이렇게 18가지가 구체적인 물질입니다. 다음은 추상적인 물질인데 구체적이니 니펀난데 여기 R을 붙이게 되면 R는 자음 앞에서 쓰는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은 즉 추상적인 물질이란 뜻이 되어집니다. 이 추상적인 물질은 몇 개였습니까? 28가지 중에서 18가지가 구체적인 물질이고 10가지가 추상적인 물질입니다. 한정 물질인데 이 한정하다 할 때 그것이 파리체다예요. 체할 때 애자는 자체가 장음으로 읽습니다. 파리체다 루파. 이 물질의 한계를 정하는 그것이 바로 공간이죠. 허공. 이 공간이 바로 아까사입니다. 나뚜가 요소, 허공의 요소, 공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간이 없이는 물질이 존재할 수 없고 실제로 물질은 거의 다가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돈다 이렇게 우리가 러프하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림으로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원자핵과 전자가. 그리고 원자핵 속에 보면 중성자가 있고 그리고 양성자도 있는데 그것들도 전부 다 공간이에요. 거기에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자를 본 사람은 역사적으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전자가 만들어내는 어떤 현상을 보고서 그것이 전자일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전자라는 그러한 물질적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사물의 실체를 보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전부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를 가정해 왔지만 지금까지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으면 하고 가정 내지는 상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상적이고 허구적인 것에 무척 익숙합니다. 그래서 가상이 아니고 진실한 것, 실제적인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있다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물론 지금까지 실패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실패가 예상됩니다. 실제적으로 물질보다는 이 허공의 요소가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물질보다는 허공으로 나와 세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게 발전해 가지고 소위 공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정신은 실제적으로 다 비어 있어요. 그게 순야가 공이란 뜻이고, 따라 쓰게 되면 이게 추상 어미가 됩니다. 공성이 됩니다. 유정이나 무정, 그것의 공통적인 성품, 그것은 바로 공입니다. 비어있다는 거예요. 무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붓다가 가르치는 단 하나의 법입니다. 유일한 법, 두 개의 법이 아닌 단 하나의 법, 그게 바로 붓다가 가르치는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법 하나, 유일한 법, 그것은 바로 이 공의 법 그리고 무아의 법입니다. 아까사 다트입니다. 큰 아홉 번째는 암시 물질이에요. 그 암시가 바로 윈야띠예요. 윈야띠. 이 암시의 물질이 두 가지인데, 몸의 암시, 이것은 추상적인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까야 윈야띠, 21번은 와찌 윈야띠. 이 와찌라는 것은 와자라고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다른 말과 연결할 때는 주로 와찌를 많이 씁니다. 이와 같이 몸의 암시, 말의 암시, 이 암시가 바로 윈야띠인데, 이것은 바로 추상적인 물질 아홉 번째 부류입니다. 열 번째는 변화 물질인데, 그 변화가 바로 위까라입니다. 이 변화 물질은 세 가지, 루파사 라우타, 물질의 가벼움인데, 이 루파사 할 때 이렇게 아싸를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속격이 돼요. 이 속격이라는 것은 영어의 소유격을 말합니다. possessive. 예를 들어서 my book 할 때 요 my를 바로 소유격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책 할 때도 his book, 이런 것을 소유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가벼움, 이건 변화 물질이고, 그다음 루파사, 물질의 묻었다. 이 따라 쓴 것은 전부 다 추상 어미를 말해요. 그래서 부드러움, 이렇게 말을 하고, 세 번째는 루파사, 물질의
깜맞냐따. 이 깜맞냐따가 바로 적합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이 세 가지를 위가라 변화 물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물질의 추상성을 말합니다. 물질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 무게, 부드러움, 강도 같은 거, 물질의 적합함 이런 것들도 물질의 부류에 놓고 있다. 그래서 이 물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 전부를 물질의 그러한 카테고리, 캐러고리, 범주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세분하고 이것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만이 바로 실체적인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물질 하게 되면 우리가 물질을 크게 덩어리로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통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통찰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하고 그리고 해체해서 말한다. 이렇게 세분하고 subdivision 그 다음에 해체하는 거 이것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실체, 무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최종적인 붓다의 법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기에다가 두 가지 암시 윈야띠가 24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11번째는 마지막 부분인데 특성물질입니다. 우리가 3법인 할 때 세 가지 특성할 때 그때 쓰는 것이 바로 라카나인데 이 라카나가 바로 이 물질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성할 때 라카나는 3법인 할 때 3법인을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띠 라카나 띠라는 것은 세 가지란 뜻이고 3이란 뜻이고 라카나는 특성이란 뜻입니다. characteristics 세 가지 특성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른바 3법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 특징이 바로 라카나입니다. 25번째는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것, 그 생성이 바로 우빠자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고집멸도할 때 일어난다 할 때 쌈 우빠다 쌈은 강조 접두사고 우빠다 이게 바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성돼서 그것이 연속돼 이때 상속이라는 것은 연속이란 뜻입니다. 이 연속을 다른 말로는 뭘 많이 쓰냐면 산타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존재를 법이라고 합니다. 담마 이 담마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아트만 실체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A가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붓다의 법에서는 이 첫 번째 관점을 취하지 않고 두 번째 관점을 취하는데 모든 것이 일어나서 생성이죠. 상속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상속될 때도 변하는 거예요. 그게 점선이에요. 생성돼서 상속됩니다. 또 생성돼서 상속되고 또 생성돼서 상속되죠. 이렇게 A1, A2, A3
3, A, 4 이런 식으로 존재를 보는 그게 바로 상속 개념이에요. 윤회를 설명할 때도 1번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아트만 실체가 몸을 바꿔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전생의 나 이것도 수없이 많은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번 생의 나라는 것도 수없이 많은 물질이 일어나서 그리고 정신이 일어나서 사라지는데 여기 A하고 A2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not the same nor different.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생의 나하고 지금의 나는 같질 않아요.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전생을 따질 것도 없어요. 1초 전의 나 그리고 지금의 1초 후의 나는 같은 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초 동안에 수없이 많은 물질적, 정신적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연기적으로 상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칠게 나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불교에서 선택하는 그러한 존재에 대한 관점입니다. 27번은 상속하다가 쇠퇴하는 것이죠. 자랐다. 우리가 자라 마라나 할 때, 노사할 때, 노가 바로 자라예요. 마라나가 사, 죽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아니짜다. 아니짜가 무상이니까 무상함이에요. 물질의 무상함까지도 물질의 추상적인 그러한 종류로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세부사항들을 아비담마의 논사들이 이것을 다 파악하고 세분하고 그리고 물질을 해체시킨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번의 존재 개념이 아니고 2번의 존재 개념이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존재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물질이 일어나는 원인 르파 사무타나 네 가지 유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업에서 일어나죠. 깜마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물질이 있습니다. 찌따. 온도에서도 바로 물질이 일어납니다. 우뚜. 그 다음에 음식에서도 물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질이 일어나는 원인은 네 가지입니다. 업, 마음, 온도, 음식. 깜마, 찌따, 우뚜, 아하라. 이 업에서 생긴 물질은 빨래로 깜마, 사무타나, 루빠예요. 업을 원인으로 한 물질입니다.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찌따, 뒤에는 똑같습니다. 사무타나, 루빠. 온도에서 생긴 물질은 우뚜, 사무타나, 루빠. 음식에서 생긴 물질은 아하라, 사무타나, 루빠. 이렇게 네 가지 원인에서 물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업, 깜마, 마음, 찌따, 온도, 우뚜, 음식, 아하라에서 생깁니다. 업은 여기에서 과거 유익한 마음이나 해로운 마음에 있는 의도, 이 의도가 바로 업을 짓는다고 부탁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따나 이것을 말합니다. 25가지 업, 그러니까 12가지 해로운 마음, 8가지 큰 유익한 마음, 5가지 새끼 유익한 마음의 의도. 무새끼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새끼에는 색,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재생 연결의 순간부터 물질을 생산합니다. 마음은 한 쌍의 전오식과 무색계의 과보의 마음, 이 과보의 마음이라는 것은 태어난 마음이란 뜻입니다. 이 무색계에는 물질이 없습니다. 제외된다는 겁니다. 즉 마음이 89가지인데 거기에서 14가지를 빼니까 75가지는 이 방황가의 첫 순간부터 일어나는 단계에서 이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이 물질을 생산하는데 원인이 된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온도는 차가움과 열기로 온도입니다. 말 그대로 구성되어 있는 불요소. 이 불요소라는 것은 이게 바로 온도를 나타냅니다. 머무는 단계에 이르자마자 안의 물질과 밖의 물질 만들어냅니다. 음식은 머무는 단계에 이르자마자 그것이 삼켜질 때 물질을 생산한다. 여기서는 이 물질을 만드는 원인이 4가지 업, 마음, 온도, 음식 이것을 부연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6장에서는 물질을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열반을 설명합니다. 열반을 립바나라고 말합니다. 열반은 출세간입니다. 로가, 이 로가가 세간이란 뜻이고 웃다라, 웃다라는 것을 넘어 있다는 겁니다. upper 아니면 above. 그래서 세간 위에 있는 로쿠따라 출세간인데 세간은 물론 로가입니다. 그러니까 출세간이기 때문에 30일 존재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일 존재계 안에 있지 않습니다. 4가지 도의 지혜, 예류도, 일레도, 불안도, 아란도, 그게 바로 막간야난데 그것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 도 다음의 마음이 과마음인데 이 도과의 대상, 아란마나 대상이 바로 열반이 됩니다. 도과는 그것의 대상으로 열반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얽힌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족쇄예요. 윤회에 묶는 족쇄, 쌍유자나. 그 얽힘이 바로 가래입니다. 이 가래 때문에 우리가 얽힘에 휘말려 드는 거예요. 이 가래 때문에 우리가 윤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의 근본적인 원인이 2가지가 있는데 무명과 바로 가래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무명에 있기 때문에 가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가래로부터 벗어남 니칸따따예요. 어원적으로 니빠나는 불어 꺼지다 혹은 소멸되다를 의미하고 초기 경전에서는 탐진치, 로바, 도사, 모화의 세속적인 불을 끄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는데 여기서 탐진치 할 때 탐과 진은 그냥 꺼지질 않아요. 그게 미혹 때문인데 이 미혹이 탐욕과 성냄의 배경에서 이것들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탐욕은 미혹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무명이에요. 탐욕은 그 가상적 자아 쪽으로 뭔가를 끌어당기는 힘 내지는 에너지예요. 성냄은 그 가상적 자아 바깥으로 어떤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고 미는 그러한 노름, 그것이 바로 윤회이고 그것이 꺼지는 것은 미혹의 불이 꺼지면 탐욕과 성냄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열반은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어요. 분별되지 않는 궁극적 실제, 우리가 궁극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열반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라마타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출세간적이고 조건 지어진 세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조건 지어지지 않은
태어나지 않으니까 죽지도 않아요. 불사의 요소라는 하나의 내재적 본성 사바와를 가집니다. 한편 아라한이 경험한 열반은 오염원이 모두 제거되었어도 과거의 취착, 가래입니다. 얻어진 오온의 찌꺼기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사 우빠디 세사, 사라는 것은 영어로 with의 뜻이 갖고 있는 우빠디 세사, 찌꺼기가 우빠디가 세사 남아있다는 겁니다. 유효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란의 죽음과 함께 얻어진 열반은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은 안은 부정을 나타내고 우빠디세사 찌꺼기가 안 없는, 그래서 우리가 무효열반이라고 말합니다. 무효 나머지가 없다는 겁니다. 찌꺼기가 오온이 없어지니까 전부 열반이라고 불립니다. 이 두 가지를 주석서에서는 오염원 반열반과 오염원은 낄레사입니다. 아란이 되게 되면 탐진치예요. 이 탐진치가 없어져요. 반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럼 아란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취하는 열반이 바로 오염원 반열반이에요. 오염원이 다 없어지는데, 근데 아란이 죽게 되면 오온까지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효열반을 오온 반열반 칸다 파리니빠나라고 부릅니다.